기존에 계획된 용산 물량을 포함하여 총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지난 몇 년 동안 서울의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매우 부진하면서 실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를 정말 연끌해서 뭔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경제 라이브입니다. 키워드. 이 출연자 지금 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주택 공급 대책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수도권에 무려 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건데요.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용산 비롯해서요. 도심 곳곳에 짜투리 땅까지 모두 끌어모았다.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영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정말 대출에 대출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집을 살 때 영끌이라는 말을 하는데 정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장관이 이 부동산 집들을 영끌해서 공급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얼마나 지금 절박하게 이야기를 한 건지 느껴지는데요. 서울에 3만 2천 가구, 경기도에 2만 8천 가구, 인천은 1,000 가구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정말 작심하고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은 셈입니다. 전체 공급량이요. 판교 신도시 2개를 합친 수준이다. 그만큼 양이 많다는 거죠. 이번 주택 공급의 규모, 의미, 글쎄요. 그렇게 기다렸던 공급 대책이 이제 나온 건데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새로울 건 없었어요. 네. 네. 예상 가능한 범위 이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국토부가 이번 129 발표를 두고 이제 지난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다라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97 대책이 당시 이제 그 수도권 135만 호에 대한 중장기 공급 목표를 제시를 했다면 이 중에서 이제 도심의 핵심 입지, 용산도 들어가죠. 뭐 태릉, 과천까지 다 포함해서 구체적인 사업 리스트나 일정 방식을 이제 제시를 했죠. 그러면서 조금 더 실행 계획을 구체화시켰다라는 의미는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울 건 없었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기존에 한번 다 봤던 그 부지였고요. 그 부지에 이제 몇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12월부터 사실 순차적으로 계속 이게 연기돼 왔다가 이제 나온 방안인데 기대가 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 주택 공급 대책 이번에 보고 시장에서 곧바로 환호할 만한 대책은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대책이라는 게 사실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역설적으로 드러냈다라고 봐요. 과연 중요한 건 이제 화려한 계획이나 타이틀이 아니죠. 우리는 얼마나 화려한 계획들을 많이 봐왔습니까? 중요한 네. 건 이제 실행력에 있어서 얼마나 신뢰를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있어서도 지금 장관의 의지와는 달리 사실 아직까지는 좀 의문점이 많이 남는 게 네.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 호 공급 나왔죠. 네. 근데 용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서울시와 주택 공급 수를 두고 아직까지도 갈등 빚고 있죠. 네. 이번에 대책 나오니까 바로 서울시에서 반박 입장 내놨지 그렇죠. 않습니까? 과천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의 주택 공급 수용 어렵다.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과천 경마장의 경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단순히 경마장을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본사 이전도 있지만 이 과천 경마장 주변으로 만들어진 이 경마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들이 다 깔려 있거든요. 네. 이거를 지금 경기도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라는 정도만 나와 있는 건데 네. 요것만 놓고 보면 사실 다소 좀 무책임하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행력에 있어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공급 대책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항상 얘기 나눈 겁니다. 이 네. 공급이 그냥 뭐 찍어져 있는 물건을 갖다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짓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7년부터 착공이고요. 입주가 빠르면은 2031년이에요. 5, 6년 정도가 걸린다. 네. 이게 과연 시장에 어떤 신호로 제대로 먹힐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지금 몇 년 뒤의 얘기입니까, 도대체? 보통 이제 내년부터 착공 기준으로 들어가면 네. 이걸 준공까지 당긴다고 해도 3, 4년. 그렇죠. 한 4, 5년 정도 걸린다고 쳐보죠. 그러면 사실 이제 2030년부터 공급이 좀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사실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지금 공급 계획은 손에 잡히는 건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요.
라는 이제 1차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더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이 서울시하고 좀 상충됐던 그 부분 아닌가요? 민간이랑 같이 해야 속도가 빠르다. 뭐 이런 부분하고도 또 맞닿는 것 같은데요. 서울 지역만 놓고 본다면 신규 택지 같은 게 없죠. 나대지 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곳들을 이제 예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그렇죠. 통해서 하는 공급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서울시가 계속해서 입장을 냈던 거는 민간에 있어서 이제 주택 정비 사업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 이 부분을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이번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 네. 특히 이제 그걸로 하나의 그 중요한 그 시그널로 봤던 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번에 풀릴 것이냐. 네. 그것도 이번에 빠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걱정은 이거죠. 핵심 지역은 서울인데 이 지자체와의 협조가 제대로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뚜렷한 방안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주택 공급의 대책에 대해서도 이행력, 실천력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대책, 공급 대책에 대해서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